11회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 바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 건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과정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과 모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민낯 또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익위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모든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정무위 야 3당 의원님들과 함께 권익위를 향한 청문회를 공식 제안하고 청문회 개의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위 야 3당 위원회 기자회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파장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태도와 입장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두고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모 행정관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디올백이 한동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보관됐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어설픈 꼬리 자르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시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행정관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그럼 행정관이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다던 디올백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머문 한남동 관저에 1년 이상 보관되고 있었습니까? 언제는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는 국고로 기속될 대통령 기록물의 횡령을 지시한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와 이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지를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나라한 비리를 감싸고 눈감아준 곳이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는 점 또한 명백히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요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묻고 따져가며 규명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종결 처리에 반대한 전원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이었으며 그 의견을 왜 전원위 의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들 전원위원회 발언은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조사도 없이 종결을 판단한 것인지, 신고 이후 법률상 최대 처리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긴 6개월 만에 처리한 사유로 선거를 언급하게 된 그 내막은 무엇인지, 누가, 왜, 어떻게 총선을 의식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권익위는 이러한 결정이 진정 부끄럽지 않은지 나날이 더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묻고 따져야 합니다. 이제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추락한 권익위를 감싸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권익위가 오늘의 과오를 그대로 고치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부패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힘쓰는 것이 권익위도 윤석열 정부도 지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제 3당은 공식적으로 권익위 청문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권익위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책임이 있어야 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미 돌아선 민심을 더 큰 분개의 소용돌이로 인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혁신당, 사회민주당, 야3당이 정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뭐 우리 정무위원들께서 합치된 건 없고요. 각자 의원들께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는 좀 해야겠죠. 네. 개별적으로 네, 뭐 그 신고자하고 피신고자 일리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직접 못 부를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실의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것들 처리해야 될 담당자들 당연히 불러야 할 것 같고요. 또 권익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논의 과정을 준비했을 텐데 그 조사 과정을 담당했을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조사 이후에 논의했을 그 권익위원 전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깜빡했다는 용어인 정도. 네. 깜빡 행정관. 깜빡 행정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합의제의 어떤 위원회 구조에서는 보통 찬반 의견이 이게 나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이제 각각 실토록 되어 있는데 반대 의견이 이제 제대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셨던 의원들도 나오셨는데 반대 의견 결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던 의견 지금 모연이 거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반대 의견을 그 마지막 의결서에다 실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된다는 시사점이 좀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있지 입법 청문회 관련 현안 관련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실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청문회를 현안지를 통해서는 그 여러 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별도로 권익위를만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열자는 겁니다. 현안 청문회는 맞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실만 해서 한 15가지 정도 자료 요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한 20가지 넘는 자료 요청들을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일체 거기에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익위가 해태하고 있는 약간 이제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료 제출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증언 출석의 의무를 좀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 나와서 그 증언을 하실 때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청문회 형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잘 아시겠지만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뭐 절차에 의해서 증인을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러면 이 청문회 진행하실 거를 의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제안을 해야겠지요. 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좀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전체가 이제 간사선임 소위 구성권이고 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권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고 22일 날, 또 24, 25일 날 업무 보고 겸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좀 이 사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청문회는 별도고요. 앞서서 증인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게 김건희 여사는 증인 범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 물품을 수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권익위의 이 결정문의 결정적 하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 금품이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밝혔어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권익위가 전혀 그런 부분들에서 언급이나 조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은 했지만 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밝혀내는 게 이번 청문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권익위의 이번 결정상의 핵심적인 그 하자 중에 하나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과 관련해서 이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으면 관련해서 관련 기관의 그 유권 해석을 받든지 법률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치하지 않고 권익위가 그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도 사실은 전혀 지금 미약한 상태로 그 결정문이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결정문에 대해서 권익위가 제대로 해명하고 청문회에 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일단 청탁금지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 그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그 신고 절차를 담당해야 될 담당자를 이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그런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고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걸 처리했었는지도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주관적으로 국민권익위가 법리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대통령 기록물에 따른 어떤 절차에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조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올백이 반환 물품인지 대통령 기록물인지 뇌물인지 그 지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일관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문회에서 이거 밝혀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 일관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반환 물품입니까? 기록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그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권익위, 그 대통령실, 검찰청까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제대로 규명하고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청문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그 질문을 해줘 보세요. 도대체 셋 중에 지위가 뭐냐? 디올백의 지위는 뭔가? 엉망진창입니다. 네. 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피한다거나 구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법상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소문 방법 판단해보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전략이라서 왜냐하면 당장은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 현안 질의도 해야 되잖아요. 순탄하게 다음 주까지 회의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전략은 좀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하고는 따로 현안 질의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업무 보고 인청도 하고 그건 좀 해야 되겠다.
더해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과세하고 그렇게 하고요. 정상적인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 제안만 언급을 하시고 제안만 짜증 발언 싸나가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